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IT 만담 수다 삼천포 토킹쇼 이100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100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100의 PD 이기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는 IT 전문기자 박성훈 차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사랑니요? 사랑니. 사랑니가 보통 4개 있잖아. 4개가 있는데 네. 한꺼번에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네. 왼쪽 거 2개를 뽑아버렸어요. 위아래로. 아, 치과 갔더니 네네. 4개 다 뽑아야 된대. 아, 저도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근데 오른쪽은 아직까지는 뭐 말썽을 일으킨 적은 없는데 왼쪽이 반년에 한 번씩 꼭 이 붓고 네네.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양치할 때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또 우리 저 학부형 아는 또 분이 치과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갔더니 아우 아주 안 아프게 잘 뽑아주시더라고요. 또 아시는 분. 아, 그럼 혹시 라식은 안과는 없어요? 학부형 중에 안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완전 이제 개안 수술을 하려고 안경 이제 좀 안녕하고 네, 개안 수술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렇게 안경만 봐서는 도수가 그렇게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도 이 홍대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아, 물이 좋아요. 아주 맑고 깨끗해지고 예, 청정 수역이 돼버렸어. 예,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예, 자세하게 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도수 있는 선글라스도 있잖아요. 근데 좀 오랫동안 안경을 썼는데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처장님은 개안 수술을 하셨잖아요. 라식 1세대죠. 99년에 청담 XX 세상 안과에서 아마 다 아실 거야. 거기서 아주 비싸게 주고 했죠. 그 당시에. 요즘 살이 쪄서 그런지 여름이라 땀이 더 나고 그러면 안경 쓰면 막 안경에 습기 차고 막 별로 불편해서 네, 그래서 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 알지. 겨울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벌써 또 12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아니다. 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뭔데? 뭔데? 저희 이100의 자매품. 취중 잡담. 네. 그게 이제 릴리즈가 새로 됐어요.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참. 동생, 둘째 동생. 이복 동생? 배달은. 네, 우리 또 냉정하잖아. 네, 시즌 1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입양시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막에 알흠다운 전율을 느끼게 해줄 제나이저의 간판 헤드폰 모멘텀을 두 분에게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는 8월 3일까지 이100을 듣고 방송 후기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에게 드려요. 많은 의견 기다릴게요. Sennheiser, the pursuit of perfect sound. 네, 저희 두 번째 광고주님이시죠? 네, 제나이저. 네. 벨킨에 이어 저희 제나이저 이제 또 저희 스폰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든든해요. 지난주에 이제 취재원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네. 제나이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100을 듣고 나서, 제나이저가 BMW와 같이,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인 걸 알게 됐고, 그 외에 뭐, 닥터 드레, 뭐, 소니, 네. 뱅앤올롭슨, 슈어, 이런 브랜드까지 알게 됐다. 아주 쏠쏠했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사실 헤드폰이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대중의 취향에서는 비껴나야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행히, 여름이고 다행히 또 듣는 분들이 좋아하셔서 역시 잘 선택하는구나 내가. 주제를. 아니 무슨 셀프 깎기야 갑자기. 뭘 해도 좋아 그냥.
네, 그러면은 저희 제나이저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50만 원짜리 모멘텀이라는 헤드폰이죠. 네. 프리미엄 헤드폰. 네. 대가리가 큰 남자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사이즈고 네. 저게 이제 그 제나이저의 대표 모델이고요. 50만 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두 대가 있는데 역시나 저희 후기에 또 감동적인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이 아니라 보고서 후기를 보고서 뽑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7월 접수를 받고 8월 첫째 주까지 접수를 받아서 8월 둘째 주 방송 때 주인 2명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명이나 네. 당첨되시는 분은 착불로 받아가시거나 네, 직접 오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저희 벨킨 저것도 이제 뭐 주소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네, 착불로 이제 조만간 붙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위클리 브리프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아, 근데 첫 이슈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 섹스밸리가 생겼다면서요. 섹시도 아니야, 섹스밸리야. 아, 요거는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궁금해. 실리콘밸리가 네. 섹스밸리로 변모하고 있다. 네. 이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구글, 네. 야후에서 네. 섹스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구글과 야후. 네. 그것도 임원들이. 임원들이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단 야후 같은 경우는 야후. 우. 여기에 네. 여자 임원이 여자 부하 직원한테 섹스를 강요를 한 거야. 아, 그럼 레지 플레이를 레진지 뭐 양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럴 섹스를 강제로 하라고 막 시키는 거야. 야후 같은 경우는 본사는 페이가 세잖아. 이 지금 피해 여성이 중국계 여성인데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그냥 또 임원이 시키고 월급은 세고 어쩌겠어 그냥. 그래도 뭐 남자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굴욕감이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위험한 수위예요. 네, 어쨌든 하여튼 설마 뭐 여잔데 뭐 그냥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뭐 그랬나 보죠 초기에는. 아, 그러면은 자기는 마음엔 없지만 임원이 그렇죠 시키니까 여자 임원이 시키니까 그래도 해줬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일회성이 아닌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섹스가 끝난 다음에 근무 외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야 또. 아, 근무 시간에는 섹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은 해야 되니까 근무 외로 이제 야근시키고 해가 지면은 야 일하고 가 이렇게 된 거야. 자긴 퇴근하고. 근데 또 이게 장기화되니까. 네, 미쳤구나. 네. 이제 이 여성도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야후에다가 사내 뭐 인권 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다 얘기를 했어. 근데 야후에서 쌩 깐 거야. 그럴 리 없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모함이다. 모함이다. 그럴 뿐이 아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라. 그래서 얘가 빡 돌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장을 정식으로 낸 거지. 그래서 신문에 이제 나오고 이러면서 대서특필이 된 거죠. 안 그래도 야후 힘든데 또 톱 기사를 또 장식했네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문제 임원이 이 사람도 아시아계 여성이더라고. 아시아계야. 네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도 중국계고 마리아 장이라는 아줌마인데 임원이. 그러니까 장인 걸 보면 장 씨가 중국, 한국 말고는 없잖아. 그럴걸. 근데 한국에 야후 임원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 그럼 중국계인데, 서로 중국계 여성들끼리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참 신기하네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그런 문화잖아요. 탑다운 방식이잖아. 근데 이런 게 뭐 생활은 돼 있으니까. 근데 뭐 미국은 안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 양코백이들이랑은 잘 안 놀아봐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피해 여성이 네. 좀 아시아계이고 네. 하니 네. 약간 이제 우리 아시아 마인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 상사가 까라면 까고 네, 네, 네. 뭐 그러는 거. 네. 조직의 일단 수능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어. 그리고 같은 중국계 여성이니까 뭐 언니처럼 생각했겠죠. 언니처럼 섹스를 해주고 오럴 섹스를 해주고. 아니 무슨 군대야? 형처럼 때리고 아우처럼 맞자 이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떤 성폭력이 네. 여성 동성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좀 쇼킹했고 그것도 야후라는 정말 글로벌 IT 기업에서 이게 참 가능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 그렇죠. 또 구글도 있다면서요. 구글은 그래도 이 아저씨는 좀 양반인 게 그래도 사내에서 이 짓거리를 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구글의 이름도 희한해. 여기 오늘 나온 애들은 이름이 다 이상해. 포레스트 하이에스? 포레스트 하이에스? 이 임원 네. 남자 이름이 네네. 이것도 뭐 전형적인 양키 성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요트에서 이 콜걸을 불렀어. 아 콜걸. 그래도 전문 직업 여성을 불렀네요. 오피스나 뭐 이런 주택가에서 하면 걸리니까 쪽팔리잖아. 그래도 대구글의 임원인데 떡치다가 새고랑 차면 쪽팔리잖아. 네. 그래서 고급 요트로 콜걸에게 콜을 한 거지. 이 콜걸 이름이 티첼먼이네. 티첼먼. 야 콜걸 이름까지 까였어요? 이름도 희한해. 다 이상해. 애들이 이름이 참 희한한데. 아니 뭐 이쁘면 됐지 뭐. 근데 이거 무슨 CSI 마이애미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야.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7월 4일에 이 여자가 체포가 됐어. 왜 체포가 됐냐면 구글 임원을 죽인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네. 9개월 동안 오리무중이었다고 사건이. 아 그럼 뭐 그 남자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지. 죽었는데 네. 범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그동안. 네. 근데 CCTV가 달려 있었던 거지 요트에. CCTV가 아니라 몰카 아닐까요? CCTV를 분석을 했는데 네. 처음엔 경찰들도 깜짝 놀란 거야. 왜요?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주사로 퍽 찔러가지고 찡 밀어 넣는 거지. 네. 뭐 마약이겠지 뭐. 네. 설마 맹물을 넣겠어? 네. 그러니까 이 마약을 많이 넣으면은 이게 치사량이 돼버리기 때문에 죽는다고 쇼크가 와서 네, 그럴 수 있죠. 이 주사를 약물을 찡 밀어 넣고 일이 끝난 다음에 여유롭게 와인을 쫙 마시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잔 다 비우고 머리 한번 탁탁 털고 막걸리야. 유유히 이제 네.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지 이 여자가 콜걸인지 뭐 내연 관계의 여인이거나 그 어떤 범행이었던 되게 잔인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주사바늘로 죽이는 것도 그렇고 죽이고 나서 한가하게 와인을 끝까지 다 비우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보고 감히 이 콜걸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지. 경찰도 허를 찔린 거지. 네네. 그래서 9개월이 걸린 건데 4일에 체포를 하고 나서 네. 모든 게 이제 밝혀진 거지. 구글 임원이 콜걸 불러서 섹스를 하고 난 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얘가 그 남자를 죽인 거지. 그래서 구글이 발칵 뒤집혔지. 아 이런 스캔들. 네. 좋아 좋아. 구글은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아? 저 크롬도 씨 쓰레기라고 막 욕하고 막. 아니 크롬은 괜찮은데 크롬 캐스트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회면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스타트업을 대표하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대표 주자 회사 2개가 이런 섹스 스캔들이 나니까 참 어처구니 없네요. 아 그래서 나름 내 추론을 해봤어. 왜 하필 실리콘밸리일까? 근데 역시 돈인 것 같아. 돈. 그렇죠. 뭐 돈이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차고에서 배 골아가면서 일하던 애들이 갑자기 막 조 단위의 부자가 돼버리고 그럼 그 회사 임원들은 당연히 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수십억씩 받을 거 아니야. 주식도. 그러니까 이 콜걸들이 막 사방천지에서 몰려드는 거야. 쉬는 실리콘밸리로. 갑부. 완전히
미국 그 뭐 1800년대 금캐러 그냥 러시아워 하듯이 러시아워 맞나? 이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어는 길 막히는 시간 아니에요? 서부 진격을 막 하잖아. 금강을 캐러.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콜골들이 실리콘밸리의 달러를 캐러 서부로 진격을 막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진격의 콜걸이네. 찾아봤는데 네. CNN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콜걸 중에 몇 명들은 10년 동안 10억을 벌었대. 10억. 연으로 하면 1억이지. 아, 그러면은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섹스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소로 등극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입성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 입성하고 싶어요.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콜걸한테 뒤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알아서 처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좀 국내 이슈로 넘어갈게요. SK컴즈가 그 싸이메라 앱이 벌써 누적 다운로드가 1억이 넘었다고요. 1억. 네. 사실 뭐 라인이 뭐 5억 찍고 뭐 이래가지고 1억 그러면 아이 뭐 1억이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굉장한 숫자예요 사실. 1억 모으기 쉽나? 없죠. 지금 우리 방송도 1억 안 들어요. 이 1억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국민 앱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 앱.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초기에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영업을 했고요. 태국, 베트남, 뭐 동남아로 갔다가 미국, 유럽 찍고 지금은 브라질에서 그렇게 난리라네. 그래요? 아, 지금 월드컵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이 브라질 또 이 애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사진 찍고 이거를 막 꾸미고 또 뭐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하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걔들도 막 이 카니발 보면 알잖아. 술 먹고 춤추고 약간 좀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습성이. 그래서 브라질에서만 이거 발음이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브라질에서만 1,500만 건. 저한테 발음 안 좋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만 이거 삐처리 안 할 거야 나. 이게 꼬여서 그래 이게. 불알이 돼버리잖아 이게. 네, 여튼 불알에서 1,500만 건을 돌파. 한국에서 1,500만 찍기도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브라질에서 1,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SK컴즈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수익 모델 찾기가 어려워. 지금 얘네가 그 뭐예요? 싸이월드로 한창 잘 나가다가 도토리 팔아가고 이제 싸이월드가 죽으니까 지금 컴즈 자체도 되게 위태위태하잖아요. 근데 일단 1억을 넘었기 때문에 카톡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해낸다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싸이월드가 독립을 했는데 이 싸이라는 요 브랜드명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나 봐요. 상관이 없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좀 비즈니스 모델이 말이 좀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그게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마트폰 화면 꾸미기 앱이 그런 수익 모델을 찾았다면서요. 그렇죠. 대부분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자회사 버즈피아라고 있어요. 여기서 그 버즈 런처라는 그 스마트폰 화면 꾸미기 앱이 있어요. 네네.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말 그대로 개인 맞춤형 화면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화면부터 뭐 어떤 시골의 전원 모습, 뭐 물방울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뭐 사슴이 풀 뜯는 거, 다양한 그런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자주 쓰는 앱들을 이렇게 모아서 놓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단말기는
같지만 첫 화면은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거를 뭐 딱히 돈벌이로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네. 익스피디아 아시죠? 그 왜 네. TV 광고 보면 곰새끼가 왜 막 그 가방 들고 막 뭐 여행 에이전시. 네. 그 회사. 네. 익스피디아와 손을 잡고 제품을 새로 이제 내놨는데 뭐냐면 이게 여행 예약, 할인 이런 거를 그 개인 맞춤형 화면에서 구현을 해놓은 거야. 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한국, 일본, 방콕, 하와이 쪽 그 버즈런처를 추가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하와이 화면을 깔았다. 그럼 뭐 와이키키 해변 뭐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표출을 하고 네. 거기에 뭘 누르면은 이제 하와이 호텔, 항공 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나라나 지역을 선택을 해 놓으면 뭐 거기를 뭐 당장은 아니어도 뭐 언젠간 가고 싶어 그렇죠.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자꾸 보다 보면. 그럴 때 딱 눌러서 그렇죠. 바로 유혹할 수 있게 거기다가 이제 뭐 금주 뭐 항공비 뭐 특별 세일가 막 이러면서 막 여행사 중에서도 이제 뭐 저 동남아 쪽에는 그런 비행기 값 그 후려쳐가지고 싸게 해주는 땡처리. 이벤트들이 많아서 그런 데랑 같이 엮으면 그러니까. 또 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다. 아이폰 6 아직 안 나왔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 좀 안 팔린다. 그러면 아이폰 6 버즈 런처 화면을 제공을 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이제 애플 바들은 또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쓰다가 뭐 깜빡깜빡하는 걸 띵 누르면 15% 할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플 코리아랑 네. 다음이랑 네. 그 어떤 매출을 또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응용하기가 되게 쉽죠.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익 모델이 찾아졌다는 게 네. 역시 사람은 잔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닌데 어떻게 또 잘 엮었네. 네. 부럽습니다. 엮고 보니 간단해. 그러니까. 근데 엮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근데 소비자는 정말 간단하지 않으면 뎁스가 많으면은 귀찮아해요. 요즘 또 머리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애플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오늘은 계속 이 이슈들이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애플의 짭스형의 최고의 탄생 제품 아이패드 태블릿 PC라고 하는데 이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패드 등장 이후로 네네. 계속 이제 분기마다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IDC나 뭐 MPD나 이런 통계 조사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처음 1분기 때 줄었다는 거야. 태블릿 판매량이 네. 성장세가 이제 꺾였다는 건데 이제 살 놈은 다 샀다 이건가? 이유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태블릿이 크게 보면 7인치, 10인치 두 개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네. 물론 뭐 G패드 같은 뭐 8점 몇 인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 7인치대로 그룹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7인치 군의 판매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갤럭시 노트 같은 이런 대화면 스마트폰 네. 패블릿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패블릿? 패블릿. 뭐 어떤 합성어예요? 몰라 나도. 패블릿이라고 하던데 갤로트도 5인치 정도 될 거예요. 5인치. 그렇죠. 5.5인치. 네. 그리고 뭐 요즘 새로 나온 갤럭시나 저기 어디죠? 펜텍 걸 보니까 6인치짜리도 있어 심지어. 예.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 7인치랑. 근데 얘네는 전화도 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다 되니까. 아무래도 태블릿은 와이파이 버전이 많죠.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귀찮은 거야. 사람들이. 차라리 7인치 쓰지 말고 5인치 스마트폰을 쓰면서 전화기 역할까지 겸하자. 이러면서 태블릿 판매가 늘면서 7인치가
줄어들어서 전체 태블릿 PC 판매량이 처음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근데 요즘 뭐 많이들 사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 있네. 아, 4개 있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에어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신제품 쏟아져 나올 건데. 예, 뭔가 또 새로운 엣지가 없으면 뭐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10인치나 그 이상의 크기의 태블릿이 아마도 적자 생존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그냥 갖고 다니면서 뭔가를 보는 거는 한 5인치 대? 5, 6인치 대가 가장 편하고 가볍고 얇고 편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거나 문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업무에 좀 관련된 거는 이제 한 10인치 정도 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보안 기기들을 연결을 해서 쓸 때도 7인치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키보드나 케이스, 태블릿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그런 보안 기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써보면은 확실히 10인치짜리는 뭐 어떤 규격이나 어떤 이런 것도 딱 맞고 그런데 그냥 오래됐으니까 7인치 이런 것들은 전용 제품이 아닌 이상은 되게 이게 좀 번거로워요. 물론 7인치 전용도 있지만 극소수량이기 때문에 사기도 쉽지 않고 파는 사람도 뭐 사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1부 위클리 브리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